네, 2022학년도 대수능 국어 및 수학 표준점수 산출 과정 분석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그 평가원에서 제공해준 수능 책자 중에 오류 내용이 몇 개가 있어서 그 오류 내용을 증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탄에서 증명해 드릴 내용은 수능 원점수 총점이 동점일 때 이제 표준점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그 책자에서 설명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증명해 드리고 왜 그게 오류인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원 책자는 수능 홈페이지에서 자료마당에 들어가신 후 수험자료 쪽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책자를 보시면 2022학년도 대수능 시험 예시문항 안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이 책자에서 PDF 파일 기준 13페이지, 그 다음에 종이 책자 기준 7페이지의 내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수험생들끼리 원점수 총점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점수 총점이 나왔을 때 두 가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 과목이 다른 경우는 당연히 그 응시한 수험생 집단, 그러니까 동일 집단을 말합니다. 공통 원점수 평균하고 선택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들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조정 과정을 거치면 당연히 어떻게 최종 표준 점수가 다르게 산출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옳은 내용이고요. 틀리지 않았고. 자, 두 번째가 오류 내용인데, 자, 이번에는 선택 과목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적 그룹, 확통 그룹, 기하 그룹 내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 과정에서 어떤 그 장치가 있냐면 공통하고 선택 과목에 배점 비율을 준 다음 배점 비율을 곱해서 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설명에 배점 비율이 큰 공통 원점수를 높게 받는 경우 최종 표준 점수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오류입니다. 제가 이거 오늘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거는 어떤 오류랑 비슷한 거냐면 여러분들 천동설 아시죠? 지구과학에서 배운 천동설. 천동설이 뭐죠? 하늘에 떠 있는 별, 달, 해 등이 움직이니까 말 그대로 하늘이 움직이는 구조를 설명한 겁니다. 이게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천동설이 맞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오류를 범했냐면 눈에 보이는 게 별과 달과 해가 직접 움직이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게 움직이는 것이 도는 것이지 우리가 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 오류와 마찬가지로 평가원 책자에 보면 가중합이 우리 나중에 가중합 설명은 또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평가원 책자에 가중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0.74 왜냐면은 공통 부분이 100점 중에 74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0.74 곱하기 공통 영역의 Z점수 표준화 점수 더하기 0.26 곱하기 선택 영역의 조정 점수에 또 Z점수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가중합을 나중에 평균 100, 표준 편차 20으로 환산해주면 그게 최종 표준 점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눈으로 보면 공통 표준 점수, 공통 Z에다가 74%를 곱해주고 선택 조정 Z에다가 26%를 곱해주니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공통이 74고 선택 조정이 26이니까 당연히 동점이 나면 공통이 약 3배 정도 많이 곱해지고 선택 조정이 3배 정도 낮게 곱해지니까 공통 잘 본 애가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동점이 나면. 그런데 이거는 이제 명백한 오류입니다. 명백한 오류. 그럼 어떤 게 맞느냐? 높아질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런지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일종의 지동설을 증명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수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부터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좌 주제는 원점수 총점이 동점일 때 공통과 선택이 누가 높으냐에 따라 표준 점수가 누가 이기느냐. 그게 이제 주제인 거예요. 거기 밑에 글씨를 보면 선택 과목이 동일할 때, 그러니까 다를 때는 당연히 다르고요. 선택 과목이 다르면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누가 더 높을 수도 있고 누가 낮을 수도 있고 그건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아무튼 다른 건데 보통 모든 분들이 선택 과목이 동일할 때 공통점수 높은 사람이 높은 걸로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왜 아닌지는 제가 수식으로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 어디서 보여드렸죠?
첫 번째 강좌에서 선택 과목 그 1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확통, 미적, 기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고요. 나머지 내용은 1탄 설명에서 다 해드렸기 때문에 이 기호만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위의 구조에서 이번에는 주제가 뭐였냐면 선택 과목이 동일할 때죠. 그래서 B 과목, 즉 미적 그룹이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미적 그룹. 위 구조에서 미적 그룹을 기준으로 미적 내에서 이제 원점수가 동점이 났을 때 누가 표준 점수가 높은지를 설명해드리고 또 증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수능에서 공통 영역의 점수가 74점이고 배점이 선택 영역의 점수가 26점이죠. P하고 Q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전체 수험생의 공통평균은 기호로 그냥 스몰 m 이렇게 쓰기로 했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쓰듯이. 그 다음에 전체 수험생의 공통표준편차입니다. 여기서 공통 표준편차는 시그마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B과목입니다. 미적그룹이라고 했죠. B과목 선택 학생들의 역시 공통입니다. B과목 공통 평균을 여기 표에서 보시면 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MXB 이해되시죠? 그거를 편의상 증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MX라고만 쓸게요. 이번에 B그룹을 기준으로 하자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B과목 선택자들의 표준편차 시그마 XB 여기 있죠. 요거 그래서 시그마 XB를 그냥 시그마 X라고 하겠습니다. X가 뭐라고 그랬죠? 공통 기호입니다. 그 다음 이번엔 선택 B과목 즉 미적이죠. 미적 점수의 평균을 MYB 이 증명에서는 MY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YB를 시그마 Y라고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호를 최대한 간단하게 해야 이해하기가 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조정점수는 1탄에서 설명드렸죠. 조정점수는 어떻게? U는 그 그룹의 공통평균 더하기 그 그룹의 공통표준편차 그 다음에 그 그룹의 표준화 점수 선택 과목 표준화 점수 이렇게 이제 산출을 하면 되고요. 이게 확통 그룹, 이게 미적 그룹, 이게 기하 그룹의 조정 점수라고 1강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B그룹이 주인공이라고 했으니까 이번 강좌에서는요. 그래서 이 미적 그룹 점수를 보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1강에서 증명한 거죠. 전체 수험생의 선택 조정 점수 평균은 원래 선택 조정이니까 MU인데 뭐랑 같다고요? 전체 수험생의 공통평균 요거랑 같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요거랑 같다. 그 다음에 전체 수험생의 선택 조정 역시 U 점수인데 U 점수의 표준편차 시그마 U는 역시 전체 수험생의 공통표준편차랑 일치한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증명은 1탄에서 이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가 뭐였죠? 동일 선택 과목 내에서 원점수 총점이 동점일 때입니다. 원점수 총점이 동점일 때. 자, 갑과 을이라는 수험생이 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갑을 관계는 아니고요. 두 수험생이 있는데 첫 번째 수험생은 공통에서 56점을 받고 선택에서 19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5점. 자, 두 번째 학생은 공통에서 63점, 선택에서 12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 간격을 넓게 잡았어요. 왜냐면 이걸 작게 잡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나중에 반올림하면 동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살짝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75점 역시. 그러니까 원점수는 둘이 동점이죠. 그럼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통이 63점인 친구, 을은 63점이고 갑은 56점. 그럼 질문 보세요. 그렇다면 과연 둘 중에 누가 더 표준 점수를 받을까? 그럼 대부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을이라고 답하겠죠. 을이라고. 왜냐면 을이 공통이 63점이니까 0.74를 곱하면 당연히 이기겠다. 그렇지만 이거는 오답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은 뭐 제가 일부러 가리진 않았지만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상황이냐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흥미로운 내용이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증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증명. 잘 보세요. 자, 어떤 수험생의 공통 영역의 점수를 X라고 하고 선택 영역의 원점수를 Y라고 하자. 지금 제가 이제 기호를 이렇게 X, Y로 항상 통일해서 쓴다고 했죠. 그리고 이번에 원점수 총점이 일정한 친구들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예시에서는 75점.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x 더하기 y가 k로 일정한 친구들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잘 따라오세요. 여기는 설명도 나와 있지만 x, y는 학생마다 모두 다른 거고요. k는 지금 어떻게? 일정한 점수, 그 동점을 말하는 점수, 동점 기준이 되는 점수, k점인 친구들끼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가원 책자에 나온 방법대로 표준 점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강좌에서도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표준 점수 산출하는 과정을 보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평가원 책자에 나온 방법대로 그대로 표준 점수를 산출해 드리면요. 첫 번째, 공통 영역의 표준 점수를 산출합니다. 어떤 학생의, 자, 그 학생이 받은 공통 점수에서 이게 공통 평균이죠. 이걸 뺀 다음에 공통 표준 편차로 나누면 이게 뭐다? 공통 표준 점수에 대한 공통 영역에 대한 표준 점수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점수요.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 선택 영역의 조정 점수. 그 맨 처음에 도식화된 거 보이세요? 오른쪽에 맞게 세분화된 거. 그래서 조정 점수를 구하면, 이 조정 점수 제가 공식 가르쳐 드렸죠.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자, 이걸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그 다음에 평가원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정 점수를 표준화합니다. 표준화라는 건 뭐죠? 여기 설명 잘 나와 있네요. 그 조정 점수, 여기서 받은 유점수를 전체 유점수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전체 유점수의 표준 편차를 나누면 요 t가 조정 점수를 표준화한 점수입니다. 제가 STU 이렇게 원래 정의를 내리고 시작했거든요. 각각 조정 점수를 표준화한 걸 T 이렇게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1강에서 증명을 했듯이 조정 점수의 평균은 공통 영역의 평균과 같고 전체 수험생의, 그 다음에 조정 점수의 표준 편차는 역시 전체 수험생의 공통 표준 편차랑 일치하므로 요건 어디서 1강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평가원 책자의 가중합. 이 가중합이 중요한데, 이 가중합이란 건 위에 거 이 기억에 있는 표준 점수와 디귿에 있는 표준화된 점수를 말 그대로 배점 비율을 주고 곱한 다음 더하는 거예요. 이 가중합만 계산이 되면 이 가중합을 나중에 평균 100, 표준 편차 20으로 만들어주면 그게 최종 표준 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중합을 편의상 V라고 이제 표기를 하면요. 어떻게 된다? 100점 중에 74점, 74%죠. 공통이 74%를 가져가고 이게 뭐죠? 100점 중에 26점, 26%가 선택 조정 점수가 가져가는 겁니다. 표준화된 점수 뭐 1점 몇, 0점 몇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된다? 우리 평가원 책자에 나와 있는 건데 0.74 S 더하기 0.26T. S랑 T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설정한 문자 기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중합이 이렇게 계산되는데, 자, U를 먼저 정리해보자. U가 뭐였죠? 여기 선택 영역 조정 점수죠. 그러니까 그 수험생 한 명에 대한 유점수가 매번 다 다른 거예요. 요 Y에 의해서. 자, 그러면 현재의 조건이 공통과 선택의 원점수의 합이 일정한 거니까 Y 자리에다가 K-X, 그러니까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죠. K 값은 상수인 거고요. 총점에 해당되는 75점처럼 상수. 그러면 유점수가 이렇게 정의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Y 부분을 어떻게 변형해? K-X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디테일하게 막 이건 전개돼서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게 이 강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전개한 게 뭐 맞는지 점검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정지화면 누른 다음에 연습장에 이렇게 한번 전개를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전개를 해서 미리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가 되냐면 모양이 AX 더하기 B, 즉 1차 함수 모양입니다. 오른쪽 이 값들 모두 상수거든요. 중괄호 크게 있는 거. 그리고 앞에 X 앞에 이게 기울기에 해당되는 1차 함수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X가 뭐였죠? 공통 점수입니다. 어떤 수험생이 받은 공통 원점수. 그래서 여기 밑에 줄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이게 상수이고 여기서는 이제 제가 2라고 표현했지만 요 B에 해당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1차 함수 모양인 거 보이세요? 공통 점수에 대한 1차 함수. 뭐가요? 선택 조정 점수가요. 선택 조정 점수. 아시겠죠? 1차 함수 걸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거의 다 마무리 돼갑니다. 우리가 조정 점수가 이렇게 되니까 T는 뭐죠? 조정 점수를 표준화한 거죠. 자, 조정 점수를 표준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U 자리에 위에 걸 보고 이렇게 변형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변형을 하고 나면 T 값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좀 어려우시죠? 근데 이 수식을 디테일하게 막 꼼꼼하게 따지는 것보다는 흐름이 이렇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중합, 우리가
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최종 가중합이 이런 모양인데 여기 어떻게 S 위에서 아까 계산했죠? 공통점수를 표준화한 거. T는 방금 어떻게 위에 거 보세요. 위에 거 T를 옮겨서 이렇게 T가 바뀝니다. PQ는 뭐죠? 배점 비율입니다. 배점 비율. 그래서 T가 이렇게 바뀌고 나면 복잡하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리한 거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정지화면 누르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럼 이것도 설명해드리면, 자, 보세요. X가 변수입니다. 뭐죠? 그 수험생의 공통점수, 공통영역의 원점수고, 요게 그거의 개수죠. X의 개수. 요게 뭐죠? 상수항이죠. 이것도 또 다른 어떤 모양? 예를 들어 AX 더하기 B. 이런 또 다른 1차함수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선택 과목 A, B 대문자랑 상관없이 그냥 이런 모양의 형태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가중합이 원점수 총점이 동일할 때, 뭐에서? 동일한 같은 선택 과목 내에서 원점수 총점이 동일할 때는 가중합의 점수가 그 공통 영역의 점수의 1차함수꼴로 나타낸다는 게 이 내용의 핵심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되신 경우에는 이렇게 정지화면 누르고 다시 한번 천천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뭐다? 가중합은 결국 기울기가 이렇게 생긴 x에 대한 1차함수 모양이다. 이런 꼴로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1차함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기에는 이제 표현이 제가 이제 조금 뺐지만 1차함수 또는 상수함수. 우리가 상수함수는 1차함수라고 말하진 않기 때문에, 왜냐면은 기울기가 이게 0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형태가 1차함수 꼴로 나와서 제가 이제 타이핑에는 1차함수라고만 말했지만, 기울기가 0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상수함수, 1차함수 또는 상수함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밑줄 친 거 보시면 원점수 총합이 일정할 때 공통점수에 대한 1차함수 모양으로, 1차함수 또는 상수함수 모양으로 가중합이 형성이 된다, 만들어진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세요. 가중합이라는 것 자체가 동점일 때, 원점수가 동점일 때는 공통점수 있죠. 공통점수의 1차함수 모양이니까 예를 들면 1차함수 그 기울기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함수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상수함수 될 수 있고,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인 감수함수가 될 수도 있다. 이걸 이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왼쪽에 같이 해볼게요. 자, 따라서 이게 기울기니까 이거의 부호에 따라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1차함수, 감소하는 1차함수, 그리고 상수함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이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 이제 보세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양수일 때, 기울기가 0일 때, 기울기가 음수일 때. 그러면 이 조건을 변형하면 부등식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긴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이걸 설명해 드리면 시그마 x는 뭐였죠? 그 그룹 내, 아까 시그마 x b를 제가 시그마 x로 쓴다고 그랬죠. 이 문제에서 시그마 x b 기억나세요? 동일 그룹 내, 즉 미적 그룹 내에서 시그마 x는 공통 표준 편차고, 미적 그룹 내의 시그마 y는 그러니까 선택 영역 점수의 표준 편차입니다. 그거의 b가 q분의 p는 뭐죠? 배점 비율입니다. q가 이번 수능에서는 26점이고 p가 74점이란 말이에요. p가 공통 배점 74, q는 선택 배점 26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b, 즉 공통 표준 편차랑 선택 표준 편차가 있죠. 동일 그룹 내에서. 그러니까 그걸 나눈 거니까 공통 쪽에서 선택 쪽으로 나눈 거의 b가 26분의 74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양수란 말이에요. 기울기가 양수니까 증가함수가 되고, 같은 원리로 표준 편차의 b와 배점 비율이 같으면 기울기가 0이 되니까 어떻게 돼? 가중합이 상수함수가 되죠. 상수함수.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똑같은 원리로 표준 편차의 b가 배점 b보다 큰 경우에는 기울기가 음수가 되니까 가중합은 감수함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좀 어려우시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복습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더 쉽게. 더 쉽게. 자, 다시 설명하면 기준이 뭐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어떻게? 표준 점수에 비해요. 무슨 표준 점수? 표준 편차. 자꾸 표준 점수. 표준 편차의 비. 공통 표준 편차와 선택 표준 편차의 비가 배점 비인 26분의 74보다 작냐, 같냐, 크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가중합이 증가함수, 가중합이 상수함수, 가중합이 감수함수로 나눠져서 원점수 총합이 일정할 때, 보세요. 원점수 총합이 일정할 때 요거 밑줄 친 이게 중요해요. 공통 점수가 클수록 최종 표준 점수도 커진다. 다시 공통 점수가 커질수록 최종 표준 점수도 커진다. 왜 그래? 증가함수니까 아까 위에서 설명했지만 공통 점수 요거 가중합이면 이렇게 증가함수로 형성되니까 공통 점수가 늘어날 때마다 가중합이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신가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보면 이게 완전 일치할 때 현실에선 거의 불가능하겠죠. 두 번째 상황은 이 표준 편차의 비가 어떻게 26분의 74랑 똑같이 나오겠습니까? 이건 두 번째는 진짜 확률적으로 수천억 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가능성은. 하지만 이론상입니다. 이론상. 이런 경우에는 가중합이 상수함수가 나오므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동일 선택 과목 내에서 원점수 총합이 일정할 때 공통점수와 선택점수에 상관이 없이 최종 표준 점수가 모두 일정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프로 표현해드리면 공통점수가 x가 있고 가중합 v가 있으면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럼 가중합이 같으면 어떤 의미? 나중에 최종 표준 점수가 같다 이 뜻이에요. 이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가중합이 감수함수인 경우, 자, 감수함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공통점수 x가 클수록 최종 표준 점수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책자에 나온 거하고 전혀 반대 현상, 정반대 현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오히려 3번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커요.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면 실제로 이 표준 편차의 비가 2.8보다 크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한 3점 몇 내지는 2.9 뭐 이렇게 이제 매번 이런 건 아니고요. 물론 첫 번째도 될 수 있고 세 번째도 될 수 있는데 이제 세 번째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 공통점수가 있고 가중합이 있으면 이게 감수함수가 나오니까 무슨 의미예요? 공통점수가 오히려 동점일 때 공통점수를 많이 받을수록 가중합 점수가 감소가 되니까 최종 표준 점수가 더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거 한번 복습을 쭉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못 믿겠어. 이 양반이 설명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이제 엑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그대로 하나 예시를 설정을 해가지고 엑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래 설명을 잘 들으세요. 공통 설정 조건. 자, 전체 수험생의 공통 평균을 41.9이라고 합시다. 이거 제가 막 쓴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공통 표준 편차를 13.81 그냥 임의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에 B과목 선택자가 뭐죠? 미적이라고 좀 예시를 들었죠. 우리가 미적 선택자들의 공통 평균이 또 따로 있지 않을 겁니까? MXB인데 편의상 이번에는 이론상 MX라고 쓰자고 했죠, 제가. 그게 47.03. 전체 공통보다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 미적 그룹이니까. 그 다음에 미적 그룹의 선택 평균인 거예요. 미적 그룹의 쉽게 말해서 미적 평균. 그거가 14.56이라고 이제 예시를 잡은 겁니다. 예시.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요런 경우를 한번 볼게요. 표준 편차의 비가 배점 B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이거 예시니까 역시 B과목 성텐자들의 공통 표준 편차가 예를 들면 12.38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B과목 점수 표준 편차. 이건 선택 표준 편차, 미적 표준 편차 6.27. 이건 표준 편차는 보통 난이도보다는 그 시험을 응시하는 학생들의 특징.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실력이 비슷하면 표준 편차가 약간 작게 나오고 실력이 약간 양극화되어 있으면 표준 편차가 크게 나오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론에 맞게끔 요거의 비를 계산해 본 거예요. 요 표준 편차의 비, 요거는 배점 비. 그러니까 배점 비는 상수겠죠? 그 시험 때마다. 지금은 26분의 74이지만 다음에 수능에 또 배점이 바뀌면 30분의 70이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바뀌는 겁니다. 오른쪽은. 근데 이론은 똑같아요. 일단 Q분의 P로.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제가 이제 임의로 설정한 거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가중합이 이제 증가함수가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공통 점수가 클수록 최종 편차가 커진다. 이게 이제 책자에 나온 내용인데 책자대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항상 공통이 크다고 표준 점수 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이게 이제 3탄 내용이긴 한데 실제로는 가중합 곱하기 20 더하기 100. 우리 수능 책자에는 이걸 최종 표준 점수로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오류예요. 이거는 이제 3탄 주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해드리겠고 최종 표준 점수는 아니지만 가중합의 표준 편차를 모르기 때문에 요거 1이 아니에요. 요거 이제 3탄 주제니까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고요. 모르기 때문에 편의상 요 평가원 책자에 나온 요걸 그냥 임의로 쓰겠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조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래 내용은 위 조건들을 적용해서 엑셀에다가 점수를 한번 이제 환산을 해본 거예요. 계산을 해본 거예요. 평가원 방법대로 표준 점수를 산출한 겁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수험생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 공통 점수가 있고, 원래 선택 점수가 Y인데 이번에는 K-X죠. 원점수 합이 75로 일정하게 잡았으니까. 그러면 뭐 공통 49에 26점 맞은 친구도 있을 거고. 자, 요거는 왜 제가 불가능이라고 써놨냐면, 우리가 수학에서는 1점짜리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선택이 25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표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기록만 한 거지, 요 점수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여기 한번 오른쪽 상황 보시고요. 그리고 쭉 보면은 이제 공통 점수는 1점씩 늘려나가고 선택 점수는 1점씩 깎아가지고 원점수 총합은 일정하면서 그 공통과 선택 점수에 따른 변화에 따른 이제 가중합과 표준 점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중합이 증가함수일 때 예시를 든 건데, 가중합 보세요. 뭐 0. 가중합은 이제 표준 점수끼리 더한 거라 막 1.0, 0.0 뭐 이런 점수입니다. 뭐 우리 체감할 수 없는 이상한 조그만 점수. 그래서 보면요, 가중합이 증가함수니까 늘어나죠. 뭐에 따라서? 공통 점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중합이 늘어나잖아요. 이유가 뭐다? 증가함수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게끔 표준 편차 20배 더하기 100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원래 목적이 평균 100, 표준 편차 20인데 이건 나중에 3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바꾸고 나면 우리가 와 느낄 수 있는 표준 점수 형태로 바뀌었죠. 뭐 120점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예시를 들었던 갑의 학생을 보면 표준 점수가 120.3, 방울림하면 120점이 나오겠죠. 여기 보면은 이게 1차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알겠지만 뭐 등차수라고 말해도 되고, 1차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일정한 또는 공차가 일정한 이렇게 증가 함수 형태가 된다 이 뜻이에요. 공통 점수 1점이 늘어날 때마다. 1차 함수 형태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을 보면요, 을 보시면요, 63에 12인데 어떻게 돼요? 증가 함수니까 공통 점수가 증가할 때 가중합이 증가 함수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122.6점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방울림하게 되면 123점이 찍히는 거예요. 무려 3점 차이가 나네요. 원점수는 75로 같았죠. 근데 어떤 조건? 방금 표준 편차의 비가 배점 비하고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증가함수가 형성이 되면 이렇게 2점 또는 3점 이렇게 높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평가원 책자하고 공교롭게 내용이 일치하는 어떤 경우? 공통이 높을수록 표준 점수가 높아진다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한번 쭉 보여드리고요. 공통이 높을수록 표준 편차가 높은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표준 편차의 비와 배점 비가 같은 경우, 와, 이건 아까 설명해드리면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표준 편차의 비를 계산한 거랑 이거 2.8 어쩌고저쩌고 순환소수인데 이거랑 같을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죠, 말 그대로.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론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이론상 보세요. B 과목의 공통 표준 편차를 14.8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아주 운이 좋으면. 그 다음에 미적의 표준 편차를 5.2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표준 편차의 비가 배점 비랑 완전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강제로 이렇게 한 거예요. 26 곱하기 2, 74 곱하기 2 해가지고 10으로 나눠서, 그죠? 그렇게 강제로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 가중합을 계산해 보면 이게 상수함수가 나온단 말입니다. 상수함수. 이유가 뭐죠? 아까 가중합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경우예요. 0이 되는 경우. 그래서 어떤 의미? 원점수 총합이 일정하면 최종 표준 점수가 모두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서도 똑같은 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위에 데이터를 적용해서.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역시 똑같은 조건을 엑셀을 이용해서 쭉 계산을 했더니 뭐 불가능 이런 거 빼고요. 자, 공통 점수 쭉 늘려나가고 총점을 갖게 만드는 거니까 선택 점수는 1점씩 계속 깎아가고요. 내려가고. 그랬더니 가중합이 어떻게 됩니까? 다 일정하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아까 0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다 기울기가 값이 일정함으로, 가중합의 값이 일정함으로 기울기, 즉 공차가 0이란 말이에요. 0인 등차수열. 그러므로 가중합이 모두 같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표준 점수가 모두 같겠죠. 이해되시죠? 121.778이니까 122. 이렇게 같게 나올 수 있다. 언제 그렇다고요? 요 표준 편차의 비가, 말을 짧게 할게요. 너무 길게 뭐 공통 선택하면은 저도 말이 헷갈려가지고 복잡하니까, 표준 편차의 비가, 선택 과목의 표준 편차의 비가 그러니까 선택 그룹의 선택 표준 편차 분의
공통점수의 표준편차의 비가 배점 비율과 같으면 이런 뜻이에요. 말이 너무 어렵죠. 여긴 용어가 어려워서. 아무튼 이렇게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평가원 책자 오류를 증명하는 마지막 예시입니다. 자, 이번엔 표준 편차의 비가 배점 비보다 큰 경우, 이렇게 나온 경우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경우가 더 확률이 높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시니까 역시 미적 그룹의 공통 표준 편차를 15.78 이렇게 예시를 들고요. 그 다음에 미적 그룹의 표준 편차는 뭐 4.39 선택 과목 표준 편차입니다. 그럼 이제 일부러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습니다. 뭐 이것보다는 2.8에 더 가깝겠지만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원래 이해를 하려면 점수 간격이 작으면 좀 그렇고 긴가민가 하는데 점수 간격을 확 크게 하면은 데이터가 크게 간격이 넓어지니까 이해가 더 잘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표준 편차의 비가 3.59인데 이게 배점 비보다 압도적으로 크므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가중합의 기울기가 음수가 나와서 감소함수가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무슨 뜻? 아까 말했지만 공통점수가 늘어날수록 가중합이 감소함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다? 동일 선택 내 전체 원점수 총합이 일정할 때 공통점수가 클수록 최종 표준 점수는 작아진다. 이거 하이라이트입니다. 책자 오류를 증명한 거예요. 자, 증명은 아까 해드렸고요. 지금은 예시를 보는 시간이에요. 예시를 보시면 자, 공통점수 또 이렇게 늘려갑니다. 요거는 불가능이니까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선택 점수는 1점씩 내려갑니다. 자, 가중합을 보세요. 평가원 책자에 나온 그대로 계산한 거예요. 자, 가중합을 보면요, 감소하고 있죠? 조금씩 내려가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건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얼마씩 내려가는지 눈에 안 보여서 역시 20배 뻥튀기 한 다음에 100을 더해주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표준점수 형태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요걸 보면요, 요 표준점수화된 점수들이 기울기가 음수가 나와요. 이렇게 공차라고 말해도 되고요.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값이 공통이 56점이고 선택이 19점에서 75점이었는데 123점이 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을은 63, 그 다음에 선택이 12, 공통이 63, 선택이 10이었는데 감소함수니까 어떻게 돼요? 쭉 감소시켰더니 나중에 121점. 지금은 뭐 2점 차이지만 뭐 이렇게 표준 편차의 비에 따라서 간격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게 뭡니까? 공통 점수가 더 크지만 표준 점수는 더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평가원 책자의 오류 내용을 증명해 드린 거고, 그거를 실제 예시로 보여드린 겁니다. 이걸 꼭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모의고사나 수능 보고 내가 쟤보다 공통 점수가 높은데 우리 동점인데 왜 내가 표준 점수가 더 낮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증명을 보셨지만 표준 편차의 비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는 뒤집힐 수 있습니다. 공통 높은 애가 잘 볼 수도 있고 표준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고, 공통 높은 애가 표준 점수가 더 낮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또 정리 안 하면 아이고 이거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표로 정리하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해서요. 자, 주어진 조건들, 동일 선택 집단 내에서 원점수 총합이 일정할 때 공통점수를 x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 가중합, 제일 중요한 게 평가원 가중합입니다. 이거의 기울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므로 x에 대한 1차 함수로 표현이 된다. 기울기가 이거인 1차 함수, 공통점수에 대한 1차 함수로 가중합이 형성이 된다.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지만 P는 공통 배점 74 상수고요. Q도 선택 배점 26 상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전체 공통 표준 편차가 시그마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집단 내 공통 요면 표준 편차가 시그마 x, 이건 시그마 x, 시그마 xa, xb, xc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고요. 역시 동일 선택 집단 내에서 선택 표준 편차 시그마 ya, 시그마 yb, 시그마 yc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표를 한번 보세요. 마무리 정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조건들, 여기 이제 3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걸 제가 외우라는 게 아니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가중합이 기울기가 양수인 1차 함수, 증가함수가 될 수도 있고 상수함수도 될 수도 있고, 기울기가 음수인 가중합이 x에 대한 감소함수가 될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선택 과목이 동일한 집단에서 원점 시험을 일정할 때
공통 영역 점수가 늘어날수록 최종 표준 점수도 커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통 영역 점수와 선택 영역 점수에 상관없이 최종 표준 점수가 일치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상황에서는 감소함수니까 총합이 일정할 때 공통이 클수록 최종 표준 점수가 작아질 수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내용 때문에 평가원 책자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한번 잘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또 다른 오류를 또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오류가 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요. 자, PDF 파일 책자 12페이지에 해당되고 종이 책자 기준으로는 6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두 개의 내용이 있는데 두 개의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책자를 언제 다운받았냐에 따라서 정정된 버전이 있고 정정 전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 보면요, 책자 초본이 있고, 이게 책자가 5월 29일 날 나왔거든요. 2020 5월 29일 5월 29일 날 나왔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정정 내용을 거기 평가원 Q&A 코너에 올려가지고 정정해달라, 이거 오류니까. 그래서 한참 안 바꿔주다가 이 정정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 6월 9일쯤, 6월 9일, 6월 10일 그 정도 됐거든요. 요때 정정 요청 글을 올려가지고 정정이 된 내용입니다. 이거보다는 좀 더 늦게 됐을 거예요. 6월 9일인가? 아무튼 6월 9일인가? 6월 1일일 수도 있겠네요. 이 두 번 제가 올렸기 때문에 6월 1일인 것 같기도 하네요. 6월 1일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첫 번째 거 보시면 평가원 책자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쭉 보시면 어디가 오르냐면, 수험생 공통과목 원점수 평균과 표준 편차, 이거 제가 기호를 뭐라고 쓰자고 했죠? 이게 M이고 이게 시그마죠. 그 다음에 선택 조정 점수의 평균, 이게 뭐죠? EU죠. EU 1강에서 제가 설명했던 거.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시그마 U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40.92, 14.91, 여기는 40.88, 15.02니까 이게 지금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원 책자에서는 이 U랑 M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고, 시그마 U랑 시그마가 이렇게 다르게 책자에 초본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말씀하시는 분도 아무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야, 이거 틀리게 했으면 이게 흐름만 알면 됐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분석하시면 분석이 하나도 안 되죠. 이게 내용이 정확해야 나중에 어떤 상황이 점수가 어떻게 되고 정확한 디테일한 분석이 가능한데, 이걸 정확하게 맞춰서 해야죠. 수학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무튼 이렇게 이게 초본 오류 내용입니다. 여기 다르게 나와 있고 여기 다르게 나와 있죠. 아무튼 이게 오류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료실에 탑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거기 한번 6월 1일자 6월 9일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제가 1강에서 이 U랑 M이 같고 시그마 U랑 시그마가 같다고 증명해 드렸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공통과목 원점수 평균과 표준 편차가 각각 40.92, 14.91.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시켜 준 겁니다. 위에 거는 다르게 했죠? 위에 거는 다르게 했는데, 이게 지금 정정본, 지금 올라간 탑재된 책자에는 이 두 번째 걸로 돼 있어요. 초반에 다운받으시고 정정본 다운 안 받으신 경우에는 아마 위에 변경된 걸로 안 돼 있고 위에 걸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이건 한번 이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강좌는 이걸로 완료를 하겠고요. 세 번째 시간에도 평가원 책자에 또 다른 오류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증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오늘 내용은 이게 나중에 엄청난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을 보게 되면 공통 점수가 내가 높은데 왜 내가 지지?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건데,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